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쾌찬차입니다. 원제는 쾌찬차고요. 그러니까 쾌찬, 그러니까 유쾌한, 좋은 찬, 밥을 뜻하는 거죠. 차는 자동차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밥차라는 뜻입니다. 영어명은 Wheels on Meals 또는 $1,000,000 해리스, 스파르탄 X, 좀 다양합니다. 1984년 홍금보가 감독한 작품이고요. 성룡, 홍금보, 원표, 로라 포너, 베니 유르키데스, 케이스 비탈리 등이 출연합니다. 홍콩 청년 토마스와 데이빗은 스페인에서 이동식 밥차, 푸드트럭이죠.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건실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면 꽁푸 수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밥차를 몰고 일터인 광장으로 향하죠.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자동으로 차량이 드리워지고 손님용 좌석 세팅이 끝나면 데이빗은 요리를 준비하고 토마스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주문을 받으러 다닙니다. 요리가 완성되면 다시 주문한 손님께 배달을 하죠. 그런데 폭주족 몇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음과 매연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토마스와 데이빗이 장사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들은 콧방귀를 뀌며 무시합니다. 참다 못한 두 사람은 꽁푸로 그들을 혼내줍니다. 두 사람에게는 사립탐정을 꿈꿔 현재 나이든 탐정의 조수 노릇을 하고 있는 모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탐정은 노는 빚에 쫓겨 사무실을 모비에게 대신 운영하라며 도망을 치고 사무실을 억지로 떠맡은 모비에게 한 사내가 의뢰를 하러 옵니다. 그는 22년 전에 찍은 단체 졸업사진을 근거로 한 여성을 찾아야 하고 이는 절대 기밀이며 기한은 2주일이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가 내미는 엄청난 착수금을 보고 모비는 덥석 일을 맡습니다. 한편 쉬는 날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문병간 데이빗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사귀었다는 글로리아라는 여인과 그녀의 딸 실비아를 소개받습니다. 그런데 실비아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다녀와서 저녁 장사를 하던 두 사람은 거리의 여인들과 함께 있는 실비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웬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하죠. 호텔로 들어간 실비아는 남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의 지갑을 훔치다가 들켜 도망을 칩니다. 쫓기던 실비아는 토마스와 데이빗의 쾌찬차에 숨어들고 본의 아니게 미인을 하룻밤에 귀빈으로 모시게 된 두 사내는 서로 그녀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소위 오바를 합니다. 성룡은 어려운 책을 읽는 척하고 원표는 또 무술솜씨도 과시하고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이 눈을 떠보니 실비아는 사라졌고 데이빗의 숨겨놓은 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토마스는 그를 비웃으며 돈을 나처럼 잘 숨겨야지
하고 자신이 돈이 숨긴 곳을 열어보지만 역시 그의 돈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전문적인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실비아. 그런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그를 납치하려고 듭니다. 때마침 집에 들렸던 모비가 적들을 몸으로 막아 간신히 실비아를 탈출시킵니다. 토마스와 데이빗이 장사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와 보니 실비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그녀는 14살 때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들어갔기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삶을 꾸려나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모두가 내 몸을 원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응하는 척하면서 함께 호텔로 들어가 지갑을 훔쳤죠. 예쁜 여자를 조심하라는 교훈을 준 것인데 이젠 그게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다른 남자와는 달랐어요. 토마스와 데이빗은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며 그녀를 설득하고 이튿날부터 실비아는 주문 보호조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새로운 상황을 전달받은 모비는 도움을 청하러 친구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실비아가 그녀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알려주죠. 실비아는 로바스 백작과 하녀 글로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백작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데 백작의 동생 몬테일이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해서 실비아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병원으로 가서 데이빗의 아버지와 실비아의 어머니 글로리아를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몬테일의 부하들이 습격을 하죠. 꽁프로 단련된 그들이지만 상대 측에도 못지않은 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사이 글로리아와 실비아는 납치를 당하고 세 젊은이는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추적해오는 적들의 무리를 차에 실린 식재료, 무슨 오일이나 케첩 등으로 적의 시야를 막으며 간신히 추적을 뿌리칩니다. 이제 실비아가 유서에 사인을 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날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몬테일 백작은 두 모녀를 사흘만 감금해두면 형의 유산을 손쉽게 얻게 되는 것이었죠. 자, 토마스, 데이빗, 모비 세 사람은 몬테일의 성에 잠입합니다. 잠입하는 수법도 세 사람 다 특징이 있습니다. 모비는 줄이 장착된 화살을 쏘아 줄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토마스는 굵은 통나무를 성벽 사이에 있는 구멍에 끼고 밟고 올라가는 각자의 독특한 방법으로 성에 잠입합니다. 하지만 미리 기다리고 있던 적들과 마주쳐서 격전을 벌이게 되죠. 토마스는 허허실실, 데이빗은 계속 도망치다가 순간적 기지를 발휘해서, 그리고 백작과 맞붙은 모비는 펜싱 고수인 백작에게 한창 고전을 하다가 결국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꽁푸로서 그를 제압합니다. 글로리아 모녀를 구해낸 세 사람. 며칠 후 쾌찬차 앞에 나타난 실비아는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되찾게 해준 보상이라며 당분간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모비는 꿈에 그리던 사립탐정 면허를 받습니다. 칠소복, 그러니까 어린 경극단의 일곱 복덩이라는 뜻이죠. 출신의 세 사람의 코믹 액션이 돋보인 영화입니다. 또 스페인 현지 올로케로 이제 성룡과 그 일행의 영화들이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된 시기이죠. 그 정신병원 시내는 장충을 비롯해서 오요한 오마 등 나이든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90년대식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쾌찬차와 적들의 그 카 액션도 지금 보면 엉성하지만 당시로서는 제법 아이디어가 반짝입니다. 성룡은 베니 유키데즈를 맞아 아주 격렬하면서도 빠른 액션을 보이고, 원표는 얄미우리만치 날렵한 덤블링으로 보는 이의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여주인공인 로라 포너는 1960년 스페인 알리칸테 출신으로 1979년 미스 스페인 출신입니다. 성룡과는 쾌찬차에서 호흡을 맞췄고 나중에 용영호재에도 출연했습니다. 백작의 부하로 등장하는 두 명의 고수, 베니 우르키데즈와 케이스 비탈리, 둘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베니 우르키데즈는 더 제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고요. 미국 출신으로 1970년대 킥복싱 챔피언이면서 태권도, 주짓수 등의 무예를 닦아 한 10년 이상 챔피언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세계 킥복싱 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죠. 나중에 역시 성룡 홍금보 원표가 출연한 비룡맹장에도 등장해서 멋진 솜씨를 보입니다. 또 하나의 고수 케이스 비탈리는 1952년 미국 출신으로 가라테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좀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발군의 실력을 갖추게 되어서 1983년 일본 액션 배우죠. 쇼고스키의 닌자의 복수에 캐스팅되어서 영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는 쾌찬차 외에 블러드 브라더스, 아메리칸 킥복서 등에 출연을 했는데 배우로의 길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호신술 비디오와 교본을 발행했습니다. 그의 모교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그의 교본을 체육 교과서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